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될 겁니다. 마인드를 차분히 좀 갖추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번 주는 이제 월 말 주간이고 또 다음 주 6월 달에는 우리 또 큰 대선이 또 투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후달리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럼 매매하실 때는 조금 마인드를 잘 갖추셔야 되고, 이번 주에는 가장 두 가지 관점으로 종목도 좋고 매매도 좋지만은 두 가지 관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내가 이번 달에 계속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이번 달을 넘어간다. 월말에는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수익을 잘 보고 있으니까 난 이번 달에 좀 박살이 났어. 원금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3분의 1밖에 없어. 그래, 이걸 가지고 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승부를 볼 거야 라는 생각,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든 잘 지켜나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 1.5 정도로만 벌어가지고 일단은 마치자. 나머지라도 좀 일단 잘 관리를 하자. 한 달 동안에 벌써 4분의 3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그달은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나머지 돈은 이 나머지 한 주에 다 보편적으로 잘 읽습니다. 심리가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좀 잘 지켜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일주일 동안은 철저하게 조금만 벌어가지고 3에서 한 4 정도로 다 맞추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음 달로 보자라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매매하는데 계좌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승부다 하면서 막 떨어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에 무게추가 한쪽으로 딱 꺾여버리면 그걸 다시 되새우기는 좀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그렇게 이번 한 주는 모든 매매를 종목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 계좌를 잘 관리를 한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종목을 진행할 때나 진입가 청산을 할 때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종목들은 공부할 종목들이 이 정도로 해놓았는데 다음 주는 신규주가 없지요. 29일 날에 신한 스펙 16호가 스펙주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요즘 시장이 워낙 각계전투 시장이라 종목을 도출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어디로 튈지가 몰라요.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종목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봅니다. 종목들을 자기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있다면 보면서 시장이 어디 쪽으로 먼저 돈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주석을 달아볼게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종목을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해놓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린생명과학이 그나마 시간에 상가로 들어가 있으니 표시를 내고 있으니까 같이 적어 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월요일날 시가를 높게 띄우고 그러면 돈이 안 되죠. 상가를 다시 가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아침에 높은 시가에 들어가 봤자 정말 좀 많이 다치고 그럴 뿐이지 크게 먹지를 못해요. 오히려 전혀 이제 이름 없이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젠텍 같이 이런 애들 시간에 3% 이런 애들이나 안 그러면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3% 이런 애들이 오히려 또 당일 수익으로는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설령 상가를 못 가더라도. 그래서 같이 붙여놔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가 요즘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 6% 지금 올라가 있잖아. 그죠? 시간 6%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또 시가도 좀 높겠죠. 또 이런 애들. 그리고 바로 따라 붙는 저런 신풍제약 같은 애들. 신풍제약 오는 시간에 9%를 지금 올려놨잖아요. 이 단일가니까 거래를 못 하잖아요. 30분 단일가니까.
10분째 약을 대체로 삼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바이오메드라든지 얘는 시안에 3%, 진원생명과가 더 시안에 4%, 셀리드 같은 뭐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로 많이 빠졌군요. 그 종목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두 종목을 해 놓았을 뿐 전체적인 종목을 다 봐줘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머리를 딱 보면서 다른 애들도 같이 본다. 그 점을 잘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여기 달바 글로벌, 오가노이드, 나우로보 뭐 신규제들이죠.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가노이드가 시간에 좀 올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일단 분위기를 잡아는 주겠죠. 시간이 지금 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잡아는 주겠지만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도리어 죽는 놈도 있고 얘네들은 서로가 막 이렇게 협동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약간 질시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따라갈 놈은 좀 따라가지만 각기 따로 놀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자존감이 좀 강한 애들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혼자 독단적 아니면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 한 명 정도는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전체 떼거지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테마주 애들은 코로나 테마주나 뭐 이런 뭐 운전 테마주 애들은 그래도 다 떼거지로 가잖아요. 우리 동네 친구도 다 데리고 와서 떡볶이도 사주고 만두도 사주고 가지고 얘네들은 딱 자기 친한 친구 하나 정도만 가져가요. 그래서 볼 때 잘 따라 붙는가 안 붙는 걸 보면 같이 붙는 친구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오가노이드가 시간에서 5% 올려내서 표시를 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 달바 글로벌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였잖아요. 그래도 뭐 모습이 나쁘지 않게 맞췄잖아요. 시간에 표시는 안 나니까 같이 봅시다.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뭐 기관은 조금씩 사고 있는 게 보이네요. 보시고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도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음봉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이너스 한 1%나 2%대는 한번 두들겨 보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선상에서 승부를 본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신규주가 종류가 많잖아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뮨 온시아 같은 애들, 그리고 바이오 비주 같은 애들, 다 시간에 마이너스 1.9% 많이 빠져 있죠. 로키드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또 0.9% 올라 있군요. 그리고 TC 머티리얼즈는 며칠 됐습니다만 이런 애 1% 정도. 얘는 보니까 19만 주 정도 기간이 이렇게 물량을 넣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눈이 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신규주 애들은 신규주 애들끼리 또 모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은 누가 잘났나 하면서 쫓아가면 될 것이고 이놈들은 누가나 친구를 잘 데리고 갈까 되겠죠. 자, 그럼 이쪽 애들도 한번 봅시다. 우리 흔히 하는 정치에 관련 주지 않습니까? 형지, 평화, 넥스타 이 세 종목 뭐 붙여놓고 보고 있으면 뭐 어느 놈이 잘 가나 눈에 보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선빵을 때릴 건 못 되잖아요. 선빵을 때리면 못 되니까 그래도 지금의 가장 뭐 핫한 이슈니까 형지 IC도 봐주시고 그리고 평화홀딩스도 봐주시고 넥스타이도 봐주시고 공통점은 세 종목 다 시간에 다 1% 내지 2% 정도 다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넥스타이 2%, 평화홀딩스도 2%, 그리고 형제 IC는 1.7%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앞타무 사이언스는 눌림으로 한번 보죠. 금요일날 8.9% 빠지면서 뭘 길게 내려갔거든요. 시간에 1.4%니까 이놈은 원봉에 손대지 마시고 살짝 밀렸다가 한 2, 3% 밀렸다 올라오면 부합을 치고 올라올 때만 한번 보자. 그런 전략 유지하면 되겠네요. 다음 웅진 봅시다. 이 종목을 내가 목요일날 할까 말까 이라고 했다가 안 했는데 금요일날 얼마 좀 넘어가는데 가겠나 싶은데 워낙 할 게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요 근래의 기관들이 참 물량을 좀 제일 많이 넣고 있거든요. 시간에 2%인데 보면 29,000 주고 또 이렇게 내놨는데 안 팔렸군요. 부합 기준가 딱 잡고 간을 보면서 좀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아침에 약간 꼬리를 살짝 달아줄 때 딱 들어가서
보합을 깨면 일단 나와줘야 합니다. 서둘지 마시고요. 서두면 집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AI 글래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 덕분에 좀 관심을 받았는데 금요일날 15% 정도 종가상 이렇게 올려서 마쳤거든요. 기관들은 그렇게 뭐 크게 입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간에 1% 올랐지만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좀 바람을 일으켜줄까? 뭐 그런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큰 뭐 그런 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인벤티지랩 요즘 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잘 가다가 두들겨 이렇게 맞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1%니까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34,000원 돌파할 때 2%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43,000원과 44,00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고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이 중간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MCG 같은 경우에도 끼가 좀 많죠. 이 친구도 갈 때도 참 잘 가는 친구 아닌가 이 친구가 갈 때도 참 잘 가는 친구인데 요즘에 조금 모습이 안 좋았죠. 금요일날 약간 반등을 내보려고 뛰었는데 아직은 힘이 약해요. 하지만 만약 월요일날 지금 시가 양봉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여기를 11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발로 딛고 올라간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보합 기준가 아니면 6,100엔 딱 잡고 대응을 합니다. 에러코스는 끼가 많은 친구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상장했다는 그 프리미엄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죠. 보합 기준가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과연 반등을 좀 내줄까 이렇게 그러면 홀딩을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사조동항은 있지 않습니까? 웅진이요 2번 들어가네 글자가. 사조동항은 뭐 삼양식품과 관련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말이 많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가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관들이 조금씩 손을 대고 외국인이 금요일날 좀 많이 넣었군요. 보합 기준가 잡고 이런 스타일은 뭐 살아나면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주가 남았죠. 5월달 이제 6월달에 또 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이벤트가 열릴 텐데 그때까지 다들 좀 트레이딩도 조금 자제하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매하실 때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상가 같다고 해서 뭐 때려 죽을 듯이 아침부터 몰빵하지 마시고 약간은 얍삽하게 한 줄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트레이드 히스토리 올려놓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제가 후반부에 붙여 놓을 테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같이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세요.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요즘 시장이 이제 월말로 접어든과 동시에 상당히 날카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어떤 종목들과 또 다툼을 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강건한 마인드 그런 것을 잘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월요일날 진행했던 또 종목들 또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기억력은 뭐 사라지기 전에 잘 기억을 잘 더듬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 보던 것은 우리 트레이딩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종목은 인투셀이었죠. 뭐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성장주였으니까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가장 큰 단점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죠. 프리미엄이 뭐 118% 정도 붙었기 때문에 사실 그 먹을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죠. 굳이 본다면 이 뒷부분에 와서 5장에 와서 여기 신경을 쓰신 사람들만은 조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별 볼 거는 없었죠. 끝까지 추적을 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실제로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손실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규주는 잘못 손을 대면 상당한 손실을 본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전 거래일에 가져왔던 종목들부터 하나씩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금요일에는 몇 종목을 진행하진 않았지요. 일단 가져왔던 종목들, 진행했던 종목들 볼게요. 자, 먼저 셀리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리더는 우리가 그 전날에 우리가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23% 정도 수익을 안고 가져온 종목이었죠. 상가까지 그대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23% 수익을 안고 보유를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일날의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2%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의 모습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시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셨고 일단 뭐 수익률은 20%로 마무리를 됐습니다. 물론 이 뒤에 매매가 또 이루어졌지만은 전일에 보유한 수익으로서는 일단은 20%로 마무리를 되었다. 좀 아쉬웠죠. 셀리더는. 그리고 가져온 종목이 메디콕스였습니다.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이놈도 우리가 수익을 안고 왔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2% 정도? 12% 정도? 이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상한가에 붙이면서 12% 정도 수익을 안고 가져왔죠. 근데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시가가 15%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여기 아침에 뭐 벌써 이 시가에서 수익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 어제 진입해서 수익을 안고 가져온 종목이 아침에 시가를 높이 띄워준다? 13%까지 수익을 안고 왔는데 아침 시가가 15% 정도 띄워준다? 벌써 30% 수익을 안고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만 아니었다면 메디콕스는 한 번 더 상한가를 볼 수 있는 구조는 되었어요. 하지만 금요일이고 또 월말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웠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매매, 간단하게 한 번의 매매로서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만 팔아도 수익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은 제가 메디코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도 절대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라고 한 게 이 정도 3일 동안 수익 좋아져 4일 가까이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한 번 더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메디콕스는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들에게 참 효자스러운 종목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그린생명과학이었죠. 자,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에 우리가 상으로 이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상으로 보유한 종목이라 수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이 30% 수익을 안고 우리가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날짜에 보유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 수익을 안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린생명과학도 상당히 뭐 아주 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래 뭐 단 이틀 만에 60% 수익을 딱 안고 넘어오는 친구였죠. 이런 게 참
좀 매매하다 보면 행복하죠. 이런 스타일을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대의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고민스럽게 매매하지 말고 집중 있게 매매하면 이런 스타일 종목들만 조금씩 만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왜 이제 맨날 대의와 상매매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냐 하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대의는 당장 오늘 진입을 해서 오늘 수익을 자기 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만족감이나 마음에 대한 만족감은 있어요. 근데 상매매는 내일 당장 어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그리고 오늘 보유를 하고 있지만 또 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묶어두는 불안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종목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상매매로 고착화를 시키지 못하고 매일 대의와 상매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매일 상매매로 벌은 돈을 대의로 잃고 또 상매매로 번 돈을 대의로 잃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오후장에 막 상매매한다고 달겨들다가 오히려 손실만 더 크게 보고 그런 악순환을 이제 자꾸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레이딩 툴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성격, 계좌 운용 방식 그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서 나는 대의로 치중하겠다. 나는 뭐 종배로 하겠다. 난 눌림만 하겠다. 난 돌파만 하겠다. 뭐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지만 항시 목이 말라요. 왜? 어느 것 하나도 절대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트레이딩 기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타협을 해야 되죠. 타협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잘 소화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툴을 가장 주 트레이딩 툴로 잡고 그리고 보조 트레이딩 툴을 하나 잡고 그 두 가지 정도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트레이딩을 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트레이딩. 제가 항시 우리 코어 트레이딩 상황문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이 코어 트레이딩이라는 기법은 모든 트레이딩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루 만에 그 모든 트레이딩이 다 들어가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때로는 뭐 돌파 한두 종목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상종목 한두 종목 잡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시초까지 야무딱지게 한두 종목 하고 끝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종배를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린생명과 같이 상가를 붙여가는 종목 이런 스타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코어 트레이딩 운용법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또 열정과 세월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을 쭉 참고 준하게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라 눈앞에 보이는 뭐 이런 짜잘한 수익이나 이런 것에 너무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깊은 공부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쳐보고 끌고 가보고 해보면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조금만 고비를 넘기면 한 단계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한 단계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조바심과 그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아쉬워요. 제 눈에는 뻔히 보이거든요. 보이는데도 그걸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자기의 마인드를 단둘이 하고 자기의 마인드를 조금만 더 극대화시키면 충분히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아주 정제된 마인드를 잘 가지고 꾸준하게 수련을 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이제 트레이더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참 허문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가르치는 사람들의 좀 공통된 의미겠죠.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자, 그린생명과학은 아주 간략하게 큰 대박 수익은 아니죠. 한 6, 70% 나오는 수익은 큰 대박 수익은 아닌데 편하게 먹은 수익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신풍제약이었죠. 신풍제약은 우리 상매매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날짜 이렇게 우리가 상가가 올라올 때 신풍을 제가 가져가자. 왜냐면 원래 상종목은 똑같은 것을 2개 이상을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재료를.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린생명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가 좀 이 그린생명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이미 좀 많이 알려지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하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재료의 종목을 2개를 가지 않는데 같은 재료라도 일단 신풍을 가져가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서는 기대만큼 미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풍제약 우가 단일가로 움직이는 놈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어느 정도의 좀 아쉬움이 있죠.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질을 하고 있으면 밑에 따라가는 애는 좀 그래요. 단일 힘이 강할 수가 없어요. 단일가 애들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좀 있었지만은 일단은 그냥 당일 수익으로는 좋았지 않습니까? 당일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 시가 17%입니까?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죠. 전일에 상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팔아도 17%니까 2천만 원만 들어가셔도 350만 원 정도 이상을 먹는 수익인데 나쁘지 않죠. 신풍제약도 좋은 수익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대만큼은 못 미쳤지만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당일 금요일날 단일 종목으로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더스 제약이 상당히 가장 큰 수익을 주었죠.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이 위더스 제약이 큰 수익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우리가 단일 시초가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침에 첫 번째 타이밍부터 벌써 15% 가까이 수익을 주고 출발했죠. 다시 또 시가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2차로 들어갔죠. 여기서도 또 10% 가까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이런 매매였죠. 정말 편했죠. 이런 것은 편하다 못해 아주 개꿀 같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 한 종목에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시 매매를 하면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종목을 여러 개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항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만 잘 들고 한 종목만 잘 해도 장점이 뭐냐면 잡스러운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싸대기를 맞지는 않는단 말이죠. 제가 늘상 오전 방송이 마치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오후장에는 저는 투자자분들은 직업이니까 오후장에도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매매를 마치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려요. 하지만 오후장에도 꼭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즉 우리가 전략이 제시가 되지 않았던 종목들은 손대지 말라. 즉 그 말은 사연을 모르고 뛰어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연을 모르는 종목을 만나면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저점이 어찌 되는지, 고점이 어찌 되는지, 저는 왜 올라가는지, 무슨 재료로 됐는지 사연이 모르죠. 그냥 대충 그다기치로 들어가면 싸대기를 맞죠. 반짝이는 거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오전장에 사연을 알고 이렇게 딱 타점이 나와 있는 종목은 수단 말입니다. 다시 또 그 자리 오면 들어가면 되니까. 왜냐면 여기는 1시 반인가 그랬지만 이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일어났던
얘의 광기를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광을. 당연히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점이에요. 여기 시점. 즉 시가에서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하는 이 일련의 시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기는 정말 몇 분이 되지가 않거든요. 몇 분이 되지가 않는데 혼자 극심한 마인드의 혼란함을 느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 즉 아침에 보면 시가를 같은 거 보면 우리 시초가 공략을 하면 땡 해가지고 착 바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혼란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금요일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도 시가가 가장 어중간한 8%대였단 말이에요. 가장 어중간하잖아요. 아주 중간 허리에서 방향을 위로 잡을 것인가 아래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8%대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8%대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였고, 전일에 애들은 코로나 애들이 선두주자로 끌고 왔지만은 얘는 그하고 다른 재료로 좀 올라간 종목이라 과연 자기의 재료가 이 시장에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불안한 점. 그리고 아침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은 아침에 시가가 그래도 뭐 심해 브러시 띄우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불안감이 이게 여기에 그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래서 대기 뭐 그렇게 하죠.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간단해요. 이런 스타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 일단 보고 시가에서 밀릴 때나 손을 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시가 돌파 또 들어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막 정신이 사납는데 뭐 어떻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 나 잡아봐라 하면서 편안하게 돈을 주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툼 정도는 해줘야 되죠. 진입 청산 이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땡 하면 바로 쭉 올라가고 맨날 그런 것만 땡 하면 쭉 올라가고 이런 종목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나 주식이나. 편하게 주는 주식도 있지만은 애를 정말 지질나게 먹이다가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애를 정말 징징댕이 주다가 결국은 하락을 해서 끝을 낸 종목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패턴이. 그래서 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이거 조금 시간도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만 좀 차리고 딱 한 종목 딱 집중해서 진입 올라가다가 미끄러진다. 제가 항상 그러죠. 가다가 시가를 돌파를 한다? 들어가야죠. 근데 한 1, 2% 주고 또 내려온다? 시가를 깬다? 당연히 잘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 그리고 많이 미끄러지면 제가 딱 또 타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날 이 꼴에도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별식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여기도 타점을 제가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냥 초보자들 위해서 다 시가를 기준으로 했지.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아침에 20% 정도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시가 기준에서 15%좀 나왔겠지만 여기서도 한 15% 이상 나왔겠네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도 단일 종목으로서는 40%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좋은 수익이었죠. 위더스도. 배울 점이 많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그린 생명과학은 우리가 상가로 보유를 해서 수익을 60% 이상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대의로 또 진행이 됐죠. 뭐 상매매는 상매매고 대의는 대의니까 3,000원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따북따북 수익을 챙겼잖아요. 여기서도 수익을 좀 나왔고 또 뭐 여기서도 수익이 좀 나왔겠죠. 크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 18% 정도 두 분 매매에서 나왔는데, 그린 생명과학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 상매매로 가져온 메리트였으니까 수익은 당연히 좋았던 거고, 제가 아마 오후장이 있었으면은 이런 꼬리 같은 거는 한 번쯤 공략을 했겠죠.
근데 아마 그동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이런 건 다 잘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종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종배를 할 때 1시간 전부터 앉아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종배를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중배 겸 꼬리 잡기도 많이 들어갔죠. 이제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은 상수익으로도 또 수익을 주고 60 몇 프로 줬죠. 60 몇 프로. 대의 수익으로도 또 18% 15에서 18%는 줬으니까 이 한 종목도 아주 양수겹장으로 골고루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리는 또 대의도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기세주로 진행됐던 알파녹스 글자가 좀 숨어버렸네요. 알파녹스도 조금 기세주로 할 만한 종목은 맞았는데 호가가 좀 약한 점이 좀 그게 좀 아쉬웠죠. 호가가 약하다는 것은 수급이 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또 갈 때는 좀 잘 가죠. 거래량이 127만 주 센 편은 아닙니다. 아침에는 우리 여기 놓쳤잖아요. 놓쳐가지고 우리가 3,600원 이 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잘 들어갔죠, 그죠? 3,600 들어가지고 다시 상가까지 도전이 이제 되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뭐 수익률은 10에서 한 11% 정도 나왔습니다만 상한가로 목표로 한번 들어갔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죠. 살아나면 참 모습이 나쁘지 않은 종목에 상한가를 찍어주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기세주 수익으로 그래도 뭐 잘 잡고 들어가서 1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금요일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자, 그리고 달바로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잡은 단가가 11만 5천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여기에 딱 이 지점에서 뭐 한 5, 6%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점이 참 좋았죠. 이 지점이 한 10% 가까이 이제 나오는 건데 왜 11만 5천 원일까를 이렇게 선을 딱 꺼보면 왜 많은 가격들 중에 11만 5천 원 잡았어. 여기서는 보세요. 또 못 가죠. 못 가고 밀리고 또 못 가고 막 헤매다가 이제 다시 돌파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선을 잡을 때에 그냥 제가 뭐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잡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첫 눌림을 주는 이 지점에 잡았던 이 기준점이 5장 내내 기준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돌파니까 이게 수익이 이만큼 나오죠. 달바 글로벌은 아침에는 한 5, 6% 5장까지 추적을 하고 공략을 하신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10% 정도 수익을 얻는 그런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뭐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로킷이 좀 더 아쉬웠죠. 로킷이 한 5% 정도 5, 6%밖에 수익은 안 좋습니다만은 좀 살아나면 좀 좋겠다 싶은데 좀 그런 것은 좀 아쉬웠어요. 로킷은 그래도 지금 다른 신규주들은 전부 다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보시면 오가노이드도 꼬꾸라지고 많이 꼬꾸라졌죠. 바이오비주도 꼬꾸라지고 이뮨도 꼬꾸라졌는데 나름대로 수익을 좀 그래도 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자, 보유 종목은 한세, 지금 보고 계시는 한세 NK 일단은 한세 NK 좀 보유를 하고 갑니다. 금요일에 상종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뭐 이것저것 가리고 할 뭐 그런 것도 안 됐죠. 그래서 에너포크도 조금 가져가고 지금 그 정도 두 종목 가져갑니다. 하기야 뭐 상종목 세 종목밖에 없으니까 가져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날 별로 좋지는 않았죠. 자. 어쨌든 한 주가 그렇게 또 끝나고 금요일날 또 매매는 그런 식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들과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수많은 종목들과 수많은 패턴을 공부를 하고 싸우고 또 수련도 하고 매일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시 제가 가장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뭡니까?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공부는 수련을 하고 반복 수련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강의를 듣고 또 제가 방송에서 매매할 때마다 막 뭐라 떠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잘 들으면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항시 마인드, 심리 이런 것을 제가 대기 이제 좀 따지죠. 아침에도 서둘지 말라, 조급함을 가지지 말라, 시장이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트랙을 2가지 트랙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중간에서 손대지 말라. 삼성전자 1000원 돌파할 때 들어갑시다 하면 1000원을 돌파를 안 했는데 그걸 미리 사지 말자. 눌림을 좀 우리 구별해서 하자. 그럼 이 중간에는 보자라는 겁니다. 보자. 즉 많은 심력과 열정을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보일 때만 들어가도 된다. 이 중간에는 손대지 말라. 중간에는 보라. 그런 우리의 매매의 의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서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참 말이 씹어시 그걸 어떻게 해나가나 싶지만 그렇게 해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석 달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쌓아나가는 맛을 느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앞으로 계속 돈이 붙는 맛을 아니까. 여러분 대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시 가까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에서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 조급함과 그냥 급한 마음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저의 의도와 우리 트레이딩의 또 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의도를 자꾸 흡수를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또 이 시장의 수많은 다툼들과 싸워보도록 하죠.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